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브루노가 맨유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알힐랄에서 온 아주 거액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맨유에 남기로 했습니다. 브루노는 최고 수준에 머물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맨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루노가 레전드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압도적인 레전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더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선수를 레전드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떤 선수를 레전드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브루노의 맨유 기록, 또 브루노가 맨유를 생각했던 그런 스토리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힐랄에 후백 네베스, 주안 칸셀로 이런 국가대표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고요. 또 브루노의 아내 알아보니까 되게 대단한 조력자더라고요. 그래서 브루노도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의견을 구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우리는 당신의 직업적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 본인부터 챙겨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브루노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안의 내용을 보면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맨유가 브루노에게 주는 주급 세전 30만 파운드, 우리 돈 5억 5천만 원이고요. 세후로 따졌을 때는 16.5만 파운드,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알힐랄이 제시했던 주급은 세후 56.5만 파운드, 10억 4천이고요. 대충 봐도 3배 차이가 넘습니다. 당연히 3억이란 돈이 작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과 10억은 체감차가 너무 나죠. 그냥 우리 직장인으로 예를 들었을 때 연봉 3천만 원 받다가 연봉 1억 넘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솔깃하는 걸 넘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제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브루노는 돈보단 맨유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이 정도 차이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축구 선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더 대단한 결정으로 느껴지는데요. 모든 직업이 그런 면이 있지만 운동선수는 더더욱 시간이 정해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몸을 쓰다 보니까 신체가 전성기인 나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프로 선수로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역일 때 이런 금전적인 부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브루노는 1994년생 30살입니다. 충분히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면 축구 선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사우디 가면 되지 않냐? 나중이라는 건 브루노가 지금처럼 기량이 유지될지도 모르고 당연히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만큼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3자가 하기에는 좀 속편한 소리긴 한데 본인한테 대입해 봤을 때는 또 쉽지 않은 얘기고요. 브루노급이면 이후에 할 게 많긴 할 거예요. 뭐 지도자라든지 코치라든지 뭐 해설위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구 쪽 기회들이 열려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감독이나 지도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선수보다 지도자의 자리가 더 적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직업적인 특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브루노가 자신의 주급 3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거절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얘기할게요. 맨유가 지금 좋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암흑기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았다는 게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주장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유가 챔스 무난히 나가고 계속해서 우승 후보였다. 그럼 브루노가 여기 남아있는 게 그렇게 이슈는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남는 결정도 합리적일 테니까. 그런데 지금 맨유 솔직히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트로피 없었고 리그는 15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모린 감독, 유망한 감독은 맞지만 확실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보여준 것들이 부족하긴 하죠. 게다가 선수의 네임밸류, 이것도 브루노가 입단했을 시기보다는 아쉬운 편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브루노가 맨유에 남겠다고 결정한 게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델피에로가 유벤투스에 있을 때 유벤투스가 세리에 B로 강등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후회하지 않냐고 델피에로한테 물었을 때 델피에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는 숙녀가 필요로 할 때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브루노 역시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제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팀을 위해 활약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노를 맨유 입단 처음 했을 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브루노는 사실 맨유 입단했던 그 시작전부터 잘했습니다. 적응기라고 할 게 없었어요. 2020년 1월에 맨유에 합류했고요. 19-20 시즌 겨울부터 맨유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합류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맨유 2월의 선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5경기 2골과 2개의 도움을 달성했고요. 프리미어리그 2월 이달의 선수상, 6월 이달의 선수상을 타면서 첫 시즌부터 적응기 없이 그냥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10경기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7골과 6개 어시스트로 첫 10경기에서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이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브루노가 최초였습니다. 어쨌든 브루노가 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록들을 깨면서 맨유 초반부터 맨유에게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브루노의 퍼포먼스는 시간이 지나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자, 제 머리 위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21, 28골 18어시, 21-22, 10골 13어시, 22-23, 14골 13어시, 23-24, 15골 13어시, 24-25, 19골 18어시. 그리고 뭐 58경기, 46경기, 59경기 평균으로 따지면 50경기 이상씩을 뛰면서 진짜 미친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게 반 시즌 했던 첫 시즌은 제외하고 지금까지를 다 체크한 건데 이 체크한 시즌 중에서는 단 한 시즌도 10골 10어시를 달성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실력적으로도 맨유에 많은 거를 가져다 주고 있다. 레전드가 되기에 충분한 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루노 기회 창출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맨유가 이 시간 동안 우승도 한 번도 없었고 순위도 되게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기회 창출을 거의 다 1위를 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볼게요. 20-21 시즌 기회 창출 1위, 그리고 공격 포인트 2위입니다. 21-22 시즌 한 번 기회 창출 2위가 됐는데 아놀드가 1위고요. 아놀드 90개, 브루노 89개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개 차이로 2위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2-23, 23-24, 24-25 모두 프리미어리그 기회 창출 1위입니다. 이런 세부 스탯을 봐도 그냥 미친 선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활약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루노가 만들어준 기회만 득점으로 제대로 연결했으면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순위를 얻을 수 있었겠죠. 게다가 부상도 레전드입니다. 일단 왼쪽이 브루노의 맨유 시절이 아니고요. 브루노 선수 커리어 전체의 부상 히스토리를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제가 브루노 출전 시간까지 쭉 적어놨었는데 한 시즌 평균 4,560분을 소화했습니다. 맨유 첫 시즌을 제외하고 낸 평균이고요. 단순 90분으로 계산했을 때는 매 시즌 거의 50경기 풀타임을 뛴 것과 같은 그런 경기 수를 소화했습니다. 정말 미친 철광이고요. 뭐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가 3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몸 관리도 잘했습니다. 사실 브루노라는 선수가 맨유에 준 도움이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고요. 실력도 꾸준하고 몸도 철광이고 레전드가 되기에 정말 충분한 조건들을 많이 갖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FA컵 결승 스토리가 브루노가 맨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 충성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맨유가 래클리프라는 구단주가 부임하면서 이제 맨유의 재정적인 것들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이고자 허리띠 졸라매기 작전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정규 직원들의 특전 폐지에 대한 첫 신호탄은 FA컵 결승전에서 터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FA컵 결승전은 23-24 시즌 FA컵 결승전이고요. 여기서 맨유가 맨시티를 2대1로 이기면서 우승컵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료 티켓, 교통, 식사, 숙박 등 기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 직원들이 FA컵 결승 보러 갈 때 금전적인 지원 없이 결승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래클리프는 이런 비용까지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세한 상황이 나와요. 직원들은 웸블리행 버스 여행 경비로 20파운드를 지불해야 했고 티켓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빼고는 이렇다 할 지원 내용이 없었다. 버스 여행 경비로
20파운드를 자비로 내면서 직접 런던의 웸블리로 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브루노가 너무 당황해서 임원진을 찾아가서 내가 내 돈으로 추가 비용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 돈 써가지고 직원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 브루노는 FA컵 이기고 싶고 이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온전히 FA컵 결승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편지가 있죠. 바로 브루노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FA컵 직전에 올린 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루노가 그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이번 시즌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팬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장으로서 누구보다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23-24 시즌에 맨유가 8위 했고요.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맨유라는 이름값에는 걸맞지 않은 성적과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루노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맨유에 처음 입단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걸 글로 옮깁니다. 지금은 브루노가 맨유행 제안을 받았을 때 아내랑 했던 이야기인데요. 브루노, 무슨 일이야? 왜 옷장에 있어? 에이전트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를 원한대. 훌쩍훌쩍. 잠깐만, 너 울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 브루노가 이 글에서 밝혔는데 아내는 잘 안 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어쨌든 브루노가 맨유 처음 왔을 때를 회상하면서 맨유에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감격했었지. 내가 이렇게 간절했었지. 이런 마음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글을 넘겨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4년 전 에이전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맨유가 저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 순간이 제 꿈의 완성이었습니다. 브루노가 맨유에 입단한 순간 그냥 거쳐가는 클럽 중에 하나가 아닌 꿈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자신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첫 경기를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첫 경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 걸어 나왔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보다 훨씬 컸습니다. 적응할 시간은 없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저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읽으면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브루노라는 선수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브루노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제 본인이 워밍업 할 때 올드 트래포드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장에 처음 들어갈 때 들렸던 함성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합니다. 어쨌든 브루노가 맨유에서 처음 입단 제의를 받은 순간 그리고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첫 경기를 떠올리면서 본인이 맨유에 처음 왔을 때의 초심 그리고 그때의 간절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과 전 세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웸블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승전 전날에 주장이 이런 글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팀원들이 열심히 안 뛰겠습니까? 맨유 팬들이 열심히 응원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본업을 열심히 할 때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브루노가 뭐 경기장에서 짜증내고 불만 섞인 표정 짓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다운 모습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되게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편지 이후에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를 결승전에서 꺾게 됩니다. 이 브루노라는 선수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팬을 결집시키고 선수들을 결집시키고 맨유라는 구단 전체를 결집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브루노가 레전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브루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브루노는 자신이 보여줬던 맨유에 대한 충성심,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맨유에 남았고요. 경기장 안에서도 매 경기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하게 뜁니다. 그리고 축구를 가장 잘하고요. 부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활약 보여주고요. 경기장 밖에서 범죄라든지 그런 구설수가 없습니다. 또 구단의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자비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까지 맨유 팬으로서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브루노는 다음 시즌 맨유를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